곰곰나루 오늘은 소설 창작에서의 화자와 시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설에서 화자와 시점에 대해서는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미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들어와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입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화자와 시점에 대해 공들여 설명하는 인터넷 강의도 많더군요. 실제로 이 문제는 근대 소설을 규명하는 데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설 창작을 하는 작가의 처지에서는 어떨까요? 화자와 시점은 작품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라 어떤 규칙을 가지기는 어렵지요.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의식 없이 창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는 작가는 진정한 의미의 작가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화자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작가가 써놓기만 한 작품은 아직 작품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은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를 통해 독자가 읽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작품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소설은 작가가 쓰는 것이지만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작품이라 할 수 없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설 장르에서 작가가 쓰고 독자가 읽는 이 행위 사이에 좀 특별한 과정이 개입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소설이란 무엇이고 소설 창작이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작품은 작가가 쓰고 독자가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과정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작가는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독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묘미는 작가는 실제 자기가 겪은 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꾸며대서 말하고 독자도 그것을 실제 있던 일이 아니라 작가가 적당히 꾸민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도 그 진정성이 전해지는 데서 생겨납니다. 픽션인데도 그것이 또 하나의 현실로 이해되고 그래서 그 진정성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소설 작품인 거지요. 그럼 픽션인 줄 알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야기, 이것이 어째서 가능한 걸까요? 작가가 작품을 쓰는 일은 사실 작가가 구상한 것을 그냥 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꾸미는 이야기에 개입해 상황을 통제하고 간섭해 그 픽션이 또 하나의 현실로 유지되게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작가는 작가라는 현실에서의 존재로 작품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걸맞은 내적 상태로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작품 상황에 걸맞은 내적 상태가 된 작가, 이를 내포 작가라 이름할 수 있겠네요. 소설은 작가의 픽션이지만 이 내포 작가의 힘으로써 또 하나의 현실을 구축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지요. 한편 독자가 그 소설을 읽을 때도 실은 현실을 사는 일반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가짜 세계, 즉 픽션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즉 작가가 내포 작가를 내세워 작품을 진정성 있게 구축하듯 독자 또한 내포 독자를 내세워 그것을 가짜가 아닌 또 다른 현실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소설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픽션을 독자가 듣는 건데요. 픽션인 줄 알면서도 또 다른 현실로 듣게 되는 데는 실은 이러한 내포 작가와 내포 독자의 관계가 내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덕분이라 할 수 있지요. 이때 내포 작가가 내포 독자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느냐에 그 작품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화자와 시점인 거죠. 일단 픽션인 소설이 또 하나의 현실로 생성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작가는 내포 작가로 독자는 내포 독자로 각각 개입되는 내면적 경로를 일단 이해해 두시죠. 작가는 작품을 쓰고 독자는 그것을 읽으면 되지. 내포 작가는 무엇이고 내포 독자는 또 무엇인가 하고 복잡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겠어요. 이 문제는 곧 이어지는 화자와 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자, 이제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화자는 한자로 화자라 쓰고 직역한 영어로는 스피커라 하는데
독자에게 작가를 대신해 작품을 읽어주는 존재, 즉 이야기 전달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화자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자나 영어 단어의 어미 ER만으로 이해하면 도리어 원뜻이 반감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설은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의 화자보다 서술하는 사람의 서술자, 영어로 내레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든 소설에서의 화자를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작가가 작품의 내포 작가로 개입해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존재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화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독자가 작품의 내포 독자로 개입해 화자가 말하는 상황에 걸맞게 청자로 대응하게 됩니다. 작품은 결국 화자가 말하고 청자가 듣는 내밀한 관계가 됨으로써 또 다른 현실의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화자가 청자를 향해 발화되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자가 하는 말은 곧 서술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화자가 작중 상황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황을 보는 특정한 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점입니다. 자, 이제 작가가 작품을 쓰고 독자가 그것을 읽어서 완전한 작품이 되는 과정을 종합하겠습니다. 한 편의 소설은 이렇게 창작됩니다. 1. 작가가 작품의 내포 작가로 개입해 2. 작중 상황에 가장 걸맞은 화자를 설정하고 3. 그 화자는 일관된 시점을 유지해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독자는 작품의 내포 독자로 개입해 화자가 들려주는 말을 가장 잘 정취할 수 있는 청자를 활용해 그 말을 듣게 되지요. 이때 화자가 합당한 시점을 유지하지 않으면 청자로서는 그 화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로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지요. 그건 곧 독자가 읽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소설에서 화자와 시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설 상황에 걸맞은 화자를 설정하는 것, 그 화자가 시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소설 창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큼 좋은 작가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둡시다.